1월 27일 목요일 베트남 읽어보기입니다. 클릭 감사합니다. 계속 좋은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1월 26일) 18시 발표까지의 베트남 코로나 사파의 지역 감염 현황입니다. 그중 1571건이 지역사회 내 감염이며 흥엔 -236, 타잉화 -98, 푸포 -94, 방ninh +305, 광남 +271, 닷딩 +131건입니다. 26일까지 베트남은 오미크론 변이 166건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이렌즈 커피, 임대료 안 내고 2년여간 점유 주장한 건물주 추가. 강원우엔 커피 서비스 주식회사를 3년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2년여간 불법 점유했다고 고소한 건물주가 추가되었습니다. 2014년 10월 던팅안사는 호치민시 5군 7동 응우엔 지펑로 98-126번지 라카이 빌딩 1층에 165제곱미터 면적을 카페로 임대했습니다. 계약기간은 14년 11월 1일부터 19년 10월 30일까지 5년입니다. 18년 10월이 되자 던팅안사는 계약 만료 전 건물을 회수해야 해서 18년 11월 15일에 12월 15일까지의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를 합니다. 일방적 계약 해지 시 계약자에게 8% 및 보증금을 반환하는 조항이 있어 사장인 응우엔 태하이는 이에 따를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12월 15일 하이렌즈 측이 건물을 양도하지 않자 19일에 전기와 수도를 차단합니다. 그러자 하이렌즈는 카페에 발전기와 물탱크를 가져왔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2019년 3월 2일 던팅안사는 집행관 증인으로 사람을 보내 건물을 양도받으려 했으나 5군 7동 공안이 와서 출입문을 봉쇄했습니다. 그 후 28일에 던팅안사의 반대에도 불구 하이렌즈 측에 건물을 넘깁니다. 공안에게 양도받은 후 하이렌즈는 임대료 없이 계속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정식 운영 계약이 종료된 후 다시 건물 양도를 서면 요청했지만 거부하고 3년째 무임대료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19년 9월 30일부 소송을 제기했으나 5군 법원은 11월 3군 법원으로 이관, 1년 후 3군 법원은 다시 5군 법원으로 이관했으며 아직도 계류 중입니다. 21년 12월 3일 쪼이째 기자가 하이렌즈 담당자에게 질문을 보내자 공식 질의서를 보낼 것을 요구했고 6일 쪼이째 신문이 공식 질의서한을 투득시의 본사로 보냈지만 22년 1월 26일까지 회신이 없습니다. 21년 11월 호치민시 빈탄군 25동의 화빙하우스 사는 빈탄군 25동 웅반 DM 26번지에 박스 스카이 빌딩의 하이렌즈 커피가 5개월 가까이 임대료가 밀렸다고 공안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 후 11월 12일부터 전기와 수도를 차단하자 하이렌즈 측은 매장에 발전기를 가져왔습니다. 요즘 건물주가 을이 되는 사안을 많이 보네요. 저도 집주인의 변심으로 짜증나는 일은 당해봤지만 발전기까지 가져오는 건 좀 심한데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코로나19 붙은 설 전일 1월 23일 오전 고향에 가기 위해 버스를 예매하고 부모님 드릴 선물을 포장한 23세 응우엔 초장은 코로나19 신속검사 키트를 구입하고 두 줄을 보았습니다. 두 줄이면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연휴맞이 확진자들의 고충에 대한 기사인데 2021년 11월 시장조사회사 QME에서 실시한 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71%가 기성 계획이 있다고 답변했었습니다. 베트남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건강과 가족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큰 걱정은 64%가 재정 문제였고 약 50%는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이전보다 더 많이 저축한다고 답변했습니다. 2019년만 해도 베트남은 회사 그만둬도 일자리는 많으니까가 일반적이었던 것과 대조적이네요. 이 또한 코로나19가 바꾼 사회의 모습인 듯합니다. 공항에서 의료신고 앱 하나만 사용. 공항이 승객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신고 앱을 하나만 사용하도록 통합합니다.
판빙빙 부총리가 공안부, 보건부, 정보통신부에 요구한 내용입니다. 아직 어떤 앱이 될지 결정난 사안은 아닙니다만 하나만 사용 가능하게 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총리, 안전한 재개 자신. 베트남은 사회경제 분야 각 활동에 계속된 안전한 재개를 자신할 근거가 있지만 설 연휴 동안 방역 조치는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1월 27일 오전 판밍 칭 총리는 설 기간 방역 통제 관련 지역별 전국 온라인 회의를 주재했으며 1월 말까지 12에서 17세 2차 접종 완료 및 올해 1분기 18세 이상 3차 접종 완료, 시행과 5에서 11세 아동 접종 연구를 계속 강조했습니다. 한편 총리는 경험과 예방접종률을 기반으로 방역에 자신할 근거가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큰 방심만 안 하면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베트남 정부 측 입장은 이렇습니다. 은행 설 상여금 최대 10개월치 급여. 올해 많은 은행 직원들이 2에서 4개월치의 설 상여금을 받았지만 일부는 목표를 멋지게 달성하여 6에서 10개월치를 받게 됩니다. 상기와 같이 많은 은행이 20년보다 21년 성과가 매우 좋습니다. 원래는 성과급이지만 보통 설 기간에 나오기 때문에 설 보너스로도 불립니다. MSB의 경우 평균 성과급은 6개월 뿐이고 우수 임원은 최대 9개월치를 받는다고 합니다. 지점장 다수도 약 5억 동의 성과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다만 은행의 이런 성과는 예금이자보다 늦게 낮아진 대출이자뿐 아니라 보험 판매, 지급결제 대행, 외환, 증권 투자, 자회사 매각 등의 다른 분야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사회는 어려운데 은행은 성과급 잔치를 하는 게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배댓들도 은행은 돈을 벌지만 대출자는 이자를 낸다. 코로나 이전엔 10명 중 2명이 대출받았지만 지난 2년간 8명이 받았다. 당연히 수익이 날 수밖에라는 비판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돼지 같은 놈. 전염병 등급 평가용 신규 지침. 1월 27일 보건부의 전염병 등급 평가 지침은 2021년 10월 발표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각 기준의 내용은 조정되었습니다. 1월 27일부로 이전 2021년 10월 12일자 결정 4800QBYTO를 대체하는 보건부의 신규 지침 218BYTQ가 발행되었습니다. 원래 전염병 등급 평가 기준은 3가지입니다. 하나, 시기별, 지역인구당, 지역사회 내 신규 감염률. 둘, 백신 접종 완료일. 단, 이제는 1월 말까지 12에서 18세는 최소 2차 접종. 3월 말까지 18세 이상은 3차가 접종 완료. 아직 3차 접종 기간이 안 된 경우는 2차가 접종 완료. 셋, 모든 단계 의료시설의 수용 및 치료 보장 능력. 이제 1번은 신규 감염률에 신규 감염률과 산소 필요, 확진 자율, 사망률이 포함됩니다. 또한 감염자 기준도 상향하여 이제는 마을 단위에서 일주일간 신규 감염률이 10만 명당 90명 이하면 1등급 450명 미만이면 2등급, 600명 미만이면 3등급, 600명 이상이 4등급입니다. 이전엔 150명이면 4등급이었습니다. 이번은 전체 인구 최소 75% 이상 접종 완료, 고위험군의 최소 90% 달성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번도 이전엔 병상 비율이 따로 없었는데 이제는 응급치료 병상의 비율도 10만 명당 4개로 명시되었습니다. 그 외 특기할 사항은 대응 능력 평가인데 지역의 전염병 상황이 평가된 후에 상기와 같이 해당 지역의 방역 대응 능력을 평가하여 최종 합산한 것이 지역별 전염병 등급이 됩니다. 저 외엔 아무도 세부 내용엔 관심 없으실 것 같아서 이 정도만 소개하겠습니다. 그 외 검사 관련 항목에 인민 이동 시 왕래에 대한 검사 항목을 지정하지 말 것이라고 명시해놨네요. 이제 지자체가 임의로 국내 이동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트럭과의 충돌로 남북 여객 열차 탈선. 1월 27일 새벽 4시 호치민시에서 하남으로 향하는 S24 열차가
갑자기 목재를 실은 트럭과 충돌하여 기관차와 객차 2량이 탈선하여 선로에서 벗어났습니다. 1월 27일 하남성 GTN-T사 새벽 4시 호치민시 출발 하남성행 S29 열차가 목재 트럭과 갑자기 충돌하여 이로 인해 기관차와 객차 2량이 탈선, 선로를 벗어났습니다. 사고 위치입니다. 현장에서 기관차는 옆도랑에 빠졌고 화물과 전기 설비를 실은 객차 2량은 선로에 넘어졌습니다. 트럭은 우측으로 기울고 몸체가 변형되었습니다. 건널목 지역이 아닌 곳에서 1번 국도를 열차와 나란히 달리던 트럭이 철로로 넘어가 충돌했다고 합니다. 폴리 빅루 구간을 달리던 열차에는 약 30명의 승객이 있었으나 트럭 운전사와 기관사 및 승객 모두 무사하다고 합니다. 사고 여파로 금일 남북 노선 일부 열차가 연착되며 오전 6시 하노이발 S7 열차는 취소되었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